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과 악수를 하고 포옹도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훈훈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공동 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등을 돌리고 전술 핵무기 훈련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라가 발표한 공동 성명에 핵전쟁은 승리할 수도 싸울 수도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서명한 성명을 바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즉 러시아 국방부는 5월 21일 전술 핵무기 발사를 모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가까운 러시아에서 최초의 전술 핵무기 훈련을 개시한다고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이로부터 볼 수 있듯이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독재자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내일 바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독재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푸틴은 시진핑과 공동성명 발표 이후 갑자기 안면몰수하고 뒤집어 버렸는지 함께 봐봅시다. 여기에는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푸틴이 의도적으로 시진핑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푸틴은 이번에 중국 방문 때 러시아에서 시베리아와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시베리아의 힘2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천연가스의 양은 연간 약 500억 입방미터로 러시아의 많은 외화 자금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적어도 이번에는 그와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일지 모르지만 푸틴은 이번에 협정에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미국의 제재가 두려워 대러 수출을 크게 줄였습니다. 3월과 4월에는 러시아로의 수출이 감소했고요. 지난 3월 이후 중국과 러시아 간 금융 해결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푸틴 대통령은 매우 불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러우 전쟁에서 중국의 태도는 서방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며 거의 모든 국가가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중에 이번에 중국이 칭찬받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푸틴의 핵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시진핑의 발언이었습니다. 반면 푸틴은 시진핑이 서구에서 그 어떤 인정도 받기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시진핑이 유럽 방문 때 프랑스는 푸틴의 핵전쟁 벌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시진핑을 칭찬했었지요. 그리고 푸틴은 결코 시진핑에게 그런 공로를 허용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푸틴은 전술 핵무기 연습을 통해 시진핑의 뺨을 3개 때려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진핑은 러시아 아버지에게 뺨을 맞는다 해도 결코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푸틴이 강하게 나올수록 그는 시진핑의 마음속에 더욱 영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푸틴이 현재 핵무기 훈련을 실시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보건대는 중국이 러시아에 많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품의 품질이 매우 열악합니다. 최근 5월 21일에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제9차 러시아 산업 디지털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그는 러시아의 최신 볼가 자동차에 중국산 스티어링 휠을 장착한 러시아 자동차 제조업체를 질책하였습니다. 솔직히 스티어링 휠은 첨단 제품도 아니지만 품질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러시아 노조는 지난해 중국 자동차 제조사와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부품의 품질이 매우 낮다고 불만을 토로했었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서비스 연맹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차량은 고장이 자주 발생해 정기적인 수리와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까지 밝혔습니다. 2023년 10월에 한 자동차 정비소 직원은 현지 언론에 중국산 부품이 유럽 자동차 부품과 비슷해 보이고 가격도 원래 예비 부품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품질이 매우 낮고 이로 인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터뷰에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한 운전자가 모스크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문에 불이 붙었고 안전벨트는 풀 수가 없게 걸려버린 상태에서 차량 브레이크도 걸리지 않고 여전히 앞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결국 기적적으로 탈출했지만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의 러시아 지원은 다소 명쾌하지 않을 뿐더러 지원되는 물품의 품질도 매우 낮은 것입니다. 푸틴은 중국에 대한 이와 같은 불만을 표출해버린 것이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지금 러우 전쟁 상황 역시 불안한 것입니다. 매번 이와 같은 불확실하고 불안할 때마다 푸틴은 핵 위협이라는 곤봉을 들곤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러우 전쟁이 발발한 후로 시진핑이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푸틴의 모든 행동을 찬성한다는 점입니다. 즉 시진핑이 반대하는 유일한 점은 핵전쟁입니다. 왜일까요? 푸틴에게 있어서 전쟁 승리는 절대 절박한 것입니다. 푸틴이나 그의 멘토 둘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길 수 없다면 이 세상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푸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테지만 시진핑은 결코 푸틴과 함께 죽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진핑의 부귀 영광도 함께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에게는 아직 할 일도 많고 더 즐겨야 할 즐거움도 많을 것입니다. 때문에 시진핑은 솔직히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될까봐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있을 테지요. 이상으로 보면 대만 해협 전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셔요.